은 사실 진짜 주민들을 위하고 포천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하면 이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청에서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시에서 하실 역할도 있으시니까 혹시 즉석에서 답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번에 여기에는 주제가 환경 영향평가 하나만 딸랑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합의한 것은 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합의한 것은 LNG 발전소 공사 관련해서 안전사고도 모든 거예요. 환경 부분, 지역 주민의 의견 최대한 반영돼 포괄적인 것입니다. 왜 주제가 환경 영향평가 하나였고, 또 왜 가지고 여기서 그런 주제 가지고 논의할 텐데 왜 홍보를 하고 발전소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최 측 이거 좀 실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요번에 이 발전소 공사는 너무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또 주민은 전혀 무시되고 포천파워하고 시하고 결탁해서 초고속으로 인허가 사항이 통과가 됐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전혀 무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무엇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포천파워는 반경 1km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반경 1km만. 여기 주민분들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법에도 주변지역은 이 다음에는 정의가 반경 5km로 나와 있는데, 그건 어느 법에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잣대를 법에도 없는 그러한 말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한 이 공사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되는데 반경 5km 전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고 면에만 프레카드 하나 살짝 걸어놓고 충분한 홍보대사 주민이 참여해서 진짜 전문적인 모르더라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도 주지 않고 절차상만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 중에서도 반경 1km의 소수 주민만 적은 액수의 돈을 주고선 전체 합의한 양 사업의 모든 걸 추진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의 합의에서도 보니까 일방적인 노예 문서 같아요. 좀 추동기 우리 지역 주민들도 진짜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을 정도로 불공정 계약서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도 전혀 어떤 거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노예문서 같은 어떤 불공정 계약서가 지금 돌아다니는 이러한 데 개탄스러움을 느끼고요. 또 기업은 도덕성에 대해서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사회적 어떤 기업이라 하고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라 하면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하고만 죽이 맞았는지 주민은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지금도 공사 중에 지켜야 할 법적인 것을 전혀 안 지키고 공사도 엉망이고 피해주는 상황이 지금 주민들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시는 어떤 사업자 일반적인 편의 제공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책위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대책위에서 뭔가 의심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알고자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면은 무시를 당하고, 의회에 청원을 내면은 밝혀지고, 권익위원회 민원을 내면은 거기서 요구해서 오늘도 이런 자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계획도 이렇게 큰 계획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었던 계획도 저희들이 질문하면 오락가락 바뀝니다. 그게 무슨 합법적이고 계획서고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검토됐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변동되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걸 믿겠습니까? 또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가뜩이나 창수면이나 신북면 오지입니다.
주민이 떠나면 떠났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발전소 주변에 땅 사겠습니까? 제한구역 두고 그러면은 창수면이 발전하겠습니까? 신북면이 발전하겠습니까? 돈 몇 푼 주고선 농촌분 주민들 선량한 주민들 회유해가지고 공사나 하고 이게 기업으로서 할 일인가? 그 다음에 전문가가 뭐 환경적인 피해가 없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누적된 환경적인 요소는 누가 다 피해를 고스란히 있고 그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희는 지금 생각하건데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가 돼서 진짜 진정으로 타당성이 있는가도 보고 또 진정으로 창수면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고 그렇다면 창수면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다시금 한번 처음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우선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시죠. 예, 여기는 지금 옆에 계신 전문가들이 답변하기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고 해서 제가 이 보전 파워를 대신해서 몇 가지 좀 부족하지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이 제가 포천에 제가 원래 제 모기업이 대림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천 파워에 와 있는 상부로 이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저희 사업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사업이었습니다. 대정부에서 원래 발전소라는 것은 한국전력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적자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가 아마 한 25,0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몇십 년 동안 25,000원을 유지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민간 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LNG 화력발전소, LNG 복합 발전소를 어떻게 민간한테 이양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취지 아래 저희들 뭐 대기업들 아니면 발전 전문가들 발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통해서 팔게 됩니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투자 유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민간이 와서 민간이 짓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정부 시책에 준하면서 민간 투자를 어떻게 대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 민간업자가 여기 지금 돌아오게 된 사업인데 저희들 전력을 팔므로써 그러면 민간이 다 전력을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전력을 다 한국전력에서 다 전량 다 가져갑니다. 다 가지고 우리는 그 기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그러니까 매일 그 다음 날 거를 입찰을 해서 다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다 팔고 거기에 받는 금액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약간의 뭐 판관비라고 일명 수익이라 그러죠. 수입을 챙겨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발전소가 잘못돼서 망하면 저희들이 다 그 리스크를 이 민간 사업자가 다 안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도 이해해줘야지. 예? 니네만 이해하냐? 아니 니네만 이해해달라 했는데 주민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이쪽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지금 저기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거의 6달 정도에 걸쳐서 뭐 공람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걸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뭐 그냥 모든 주민을 이해하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기업으로 봤을 때나 또는 국가 시책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뭐 조금 절차 내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약보상부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지금 이 김종호 상무는 아마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은 아닐 겁니다. 아마 경영진을 대표해서 아마 이렇게 와서 전달을 해주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좀 격려 박수 한 번이라도 주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싶네요. 박수를 주실 생각이 없으시고 예, 그 다음 먼저 한번 예 하십시오. 사업 예,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사무처장님. 예, 잠깐만 우선 하시기 전에 국장님 뭐 반론 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막 어려운 전문 용어로 쓰거나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주민분들이 충분히 이게 그냥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1km 반경 발전소로부터 1km냐 5km냐 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이 화면으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할 때도 그 내용이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진실되게 투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짝 내용을 일정 정도 숨기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발전소 주변 그 주민 지원에 관련한 법령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km 이내의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대림산업의 자회사인 포천파워가 주민들에게 특혜를 베풀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는 전기요금 중에서 일부 몇 %를 띄워가지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모르셨죠? 잘 모르셨죠?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발전소를 돌리려면 물이 필요하죠. 예? 물을 끓여서 터빈도 돌려야 되고 일정 정도 또 냉각도 시켜야 되고 하여튼 용수가 필요한데 이 용수는 도대체 어디서 채수를 해서 이 관로를 어디로 심어서 이것도 토목공사 아닙니까? 공사잖아요. 대규모 토목공사예요. 이것도 어디로 어떻게 파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밝혀야 됩니다. 또 LNG 관 이거 저 가정에 그 공급되는 LNG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달라요. 이게 상당히 고압입니다. 아마 8배 고압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저장소가 있고 어디로 해서 선로가 오는지 관로가 어디에 어떻게 묻혀서 그렇게 지나가는지 이런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죠. 그런 뒤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걸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표했나요? 물과 관련된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알아서 할 거고 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가스공사에서 알아서 한다?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밀실에서 전문가끼리 적당히 끼워 맞추듯이 사업하기 위한 그런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진짜 주민들을 위하고 포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이거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도 저 서울 가서 끓여다.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용수 문제, 물 문제 같아요. 쟁점은 앞부분 그거는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 우리 공업 용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수자원공사가 뭐 위탁해서 하는데 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뭐 했다고 뭐 그렇게 아까 스테이크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전소를 위해서 일단 그 발전소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우선 물 문제에 대해서요. 취수원이 어디입니까? 취수원은 8당입니다. 아, 8당에서 8당 취수원에서. 그다음 빠져나가는 곳은 어디로 나가요? 퇴수는 저희들 영평천으로 보냅니다. 예. 지역이 오서성 쪽입니다. 예.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돈 들여가지고 바로 앞에 하천을 버리면 될 거니까.
야,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아니, 잠깐만요. 그 물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큰 공사하면서 계획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듣게 이런 거 가지고 물도 물어보면은 일로 온데도 절로 온댔다고 그러고 이 폐수 부분도 저희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추동천, 예? 이런 큰 공사에 그 다음에는 저 임진강, 예?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영평천이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나오고 시에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물어봤을 때 의회 그 청원대에서 그때 들은 분들 다 이거 속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렇게 큰 공사하면서 그 계획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듣게 했는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저희는. 예? 이렇게 대공사에 예? 대공사 이런 거 하나가 다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허가가 나고 또 이렇게 큰 공사하면서 수시로 바뀌고 저기 예?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자 국장님 예예 우리 위원장님 한번 예예 예 저는 저기 포천파 김종호 성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 지역 5km 범위 내에 보면은 약 한 34개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합의본 리는 불과 이제 3개리예요. 그러면 한 10%도 안 됩니다. 그 소수의 인원들하고 합의가 왔다 그래서 포천 신문이나 이런 데 대서 특필한 게 보면은 뭐 전체가 다 합의본장 이런 그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천바오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지금 투자 비율을 보면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그 은행권에서 한 40 몇 프로, 또 대림이 한 33% 정도, 또 태양건설이 한 17% 정도, 또 그리고 이제 미쓰비시에서 한 7, 8%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포천파워는 지분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담을 해갖고 여기서 김종호 그 상무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게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일 약속을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서 약속한 거를 그대로 뭐 하신 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주식회사의 예, 사실 우리 우리나라 국가 뭡니까? 국가의 저기 그 소위 말하는 그 큰 뭐 어떤 투자 뭡니까? 이 정주영씨나 뭐 이런 이병철 씨 이런 분들 외에는 그럼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런 거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주식회사의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좀 쉽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 돌아가더라도 임원으로서 제가 발언권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가서 말씀드리고 다시 또 받아내도록 하는 게 제 의무고 임무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와서 여기 와서 자신 있게 확정하고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더 해보고 좀 더 좁혀가면서 그렇게 하고자 제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걸 해주겠다. 이걸 주민들에게 모든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분들이 좀 검증적인 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실제로 앞으로 제가 뭐 저기 여러 주주사들과 얘기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창수면에 대해서 지금 추동리에 나갔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보상 차원이나 보다도 어떤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민간의 입자에서 뭐 지원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네요. 예, 특별지원금 부분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요. 저기 추동리하고 8억 9천에 1조 4천억 공사하면서 8억 9천에 1억 원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특별지원금에서도 그 특별지원금 180억에서 연천 부분이 빠지고 우리 포천 지역에 158억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50%는 추동리 주민한테 쓰게 하겠다. 이러면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도덕성도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천시하고 어떻게 하면 똑 맞는지 모르겠어요. 포천시도 특별지원금에서는 50%를 자기들이 알아서 반경 5km 벗어나서 쓰고자 하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데 더더욱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도 50% 가져가겠다. 예? 시도 특별지원금에서 50%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자,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예? 특별지원금 부분이
그렇게 잘못돼 있고 또 애초부터도 그 선량한 주민한테도 특별지원 부분도 50%를 추동리에다 모두 쏟아붓게 하겠다고 이거는 저 포천파워 직원이 한 소리예요. 예? 그러면서 예. 8억 9천에 계약을 한 국장님. 예. 특별 제가 좀 가래를 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랬어요. 예.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180억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법을 전공하니까 조금 알고 있는데요. 발전소 되기 전에 이제 이게 연천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잖아요. 이제 포천이 많죠. 많은데 배분 문제입니다. 150억을 그러니까 약 158억을 이제 포천인데 어디에 얼마를 배분해야 되는 것은 이분들이 결정할 수도 없고요.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배분 문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많이 해달라 라고 하실 테고 또 시에서 보면 그거 플러스 또 시에서 불효불급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 배분 문제는 여기서 아주 깊게 논의하기에는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요. 예, 말씀하시죠. 저 포천파워에서 그거 논의해서는 안 된 걸 가지고 주민한테는 그것까지도 50% 주겠다 하면서 또 우리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도 자기네가 그 정부에다 180억 원을 내서 국장님. 잠깐만 다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잠깐만 우선은요. 여기서 정부가 드린 게 아니라 180억도 정부에 갖다 줘서 포천파워에서 그 돈이 우리한테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저 포천파워의 보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진솔하게 모든 거 자 주민이 압니까? 모르면 철저히 이렇게 저 설명도 해주고 이해 가게끔 하고 뭔가 저 찾아간 찍을 안 하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우리 저 모르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회유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저 배분 문제도 전혀 관여 안 되는 부분에서도 자기네가 돈 줘서 정부에 올려서 다시 받아서 저 뭐야 주민들한테 주는 거다고 얘기하고 그나마도 그것도 자기가 배분할 것도 아니면서 가져와 가지고 또 저기 장수면 부분에서는 추동이다 50% 주겠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다른 논의로 가기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정권은 없지만 우선 이제 사업자 측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제가 중간에 제가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법이 어떻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추동천이 유량이 작아요. 유량이 작으니까 물이 그러니까 저희가 방류수 같은 경우 환경 기준으로 다 처리하고 다 처리합니다. 다 처리해서 거의 깨끗한 물을 내보내지만 그래도 그게 유량이 작은 곳에 들어가면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량이 큰 연결총으로 일부러 관로를 묻는 거죠. 그래서 관로를 가면서 자연하고 순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이 큰 곳에 나가면 그만큼 영향이 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원입니다. 상원 30도. 왜 좋은 집에서 그 물이 많은 데다 빵이 뭐가 말아요. 지금 비행 나가지 않아요. 이 시장에 소울이 쪽에 아파트 많은 생기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답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많이 나올 때 작게 나올 때를 구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평균으로 나가는 거죠. 평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 급수가 얼마고 하루 퇴수가 얼마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루 급수량은 38,000톤이라 가지고 퇴수량은 하루 5,000톤입니다. 그러면 33,000톤이 공중에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수를 공급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리사이클링입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소는 열이 나기 때문에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돌립니다.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식힌다고 계속 돌리니까 안 나갑니다, 물이. 그리고 나서 남는 물이, 그러니까 남는 게 폐수, 그죠? 그 폐수를 처리를 해서 환경기준 이하로. 그 다음에 거기 나중에 운영이 되시면 뭐 주민분들도 뭐 거기서 근무를 하시겠지만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오수, 요걸 해갖고
처리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만큼 왜 안 나가냐가 아니고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간 없어지는 물만 보충되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나가는 물은 한 2,000톤 정도. 우리 포천파워 측에서는 주변 지역과 주변 외 지역에 예를 들어서 20년이고 30년 뒤에 지가 하락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가 하락이 된다는 거기에 대한 그 생각하고요. 우리 저기 포천시와 MOU 체결 당시에 그 체결 내용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럼 비공개로 한 목적이 뭐고? 거기 우리가 청원을 넣어서 알아보니까 수십억의 돈이 거기서 왕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창수 이런 그 주변 지역 5km 이론에는 그냥 8억 9천 정도 조그만 돈을 이렇게 살짝 던져놓고 나머지 큰 액수는 비공개적으로 포천시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도 처음이라서 말씀 답변 부탁. 예. 지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 건설 업계에 뭐 한 수십 년 일해 왔지만 저희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가가 하락되었다고 얘기 듣는 쪽은 제가 볼 때는 서울 쪽, 서울에 있는 저기 당연히 발전소 지금 저쪽 마포에 가면 제 사무실이 마포에 있었는데요. 거기 건너편에 보면 지금 저기 중구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연히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아파트 값이 조금 하락되는 그런 사실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발전소가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저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저기 삼천포 하락이다, 아니면 뭐 유흥 하락이다, 아니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가 하락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억지 같고요. 오히려 발전소가 들어가서 더 개발적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여주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발전소 지금 미래 발전소 들어갈 자리 위치에 보면 상당히 원래 이 왕래가 거의 안 됐던 그 뭡니까 이 거래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가가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높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저희 알고 있습니다. 실제 뛰보시면 알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자, 우리 그 추동리 일원에 보면은요, 거기가 이제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참 경치 좋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리의 여인도 거기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 경치 좋은데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평당 30만원씩 사갖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요거는 한 30년 동안 거의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발전소 옆에다가 전원주택 짓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무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여기 그 당사자들이 하는 말씀이지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주변 지역의 땅값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가 부분은요, 이 정도로 하시고 아마 시에서라든지 해당 기관에서 조금 여기서 뭐 오른다 안 오른다 지금 이건 답이 아닐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MOU 비공개 이유 목적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포천시하고 MOU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딱히 이렇게 당시에는 이 자체를 열고 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죄송스럽고요. 보통 이제 발전소가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발전소가 그렇습니다. 지역하고 일단 지역 연구에 대해서 MOU를 맺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됐든 뭐 도와주겠다 뭐 금전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고요. 무조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식경제부가 요구하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문서 그게 없으면 발전소 어떤 뭐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도 힘들 뿐더러 발전소를 짓기가 상당히 좀 저희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 뭐 시하고 MOU 맺었던 부분은 아주 건전하게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맺은 부분이지 뭐 금전적으로 뭐 얼마를 하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되다가 보니까 뭐 저희들은 사실은 이 업체 사업자로서 이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오히려 시의 발전이 또는 주민의 발전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거기 뭐가 됐든 간에 다 창수 면민뿐 아니라 신북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뭐 MOU 맺는다고 해서 어떤 비밀스럽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MOU는 법적인 효력도 없고요.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맺는 거거든요. 아마 구체적으로 뭘 얼마 하겠다 이러지는 않으시리라고 보는데 그 나중에 정말 궁금하시면 시에 있으신 분들한테 해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시지는 않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MOU는 그런 데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그 잠깐만요. 예. 그것도 MOU 공개를 우리 이제 대책에서 정식적으로 서면을 요청하니까 안 해주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 청문을 내니까 처음에는 그 야구장, 그 다음에 그 다목적 해당이 다문화회관, 그 다음에 또 복지회관 이런 데서 90억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얘기했어요. 그게 또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또 50억은 그 현금으로 시에 기부 체납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그러니 기업도 신뢰 못하고 시민이 시를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절대상 그런 게 계속돼 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종호 이사님께 여쭤본 거는 그래요. 추동률은 8억 9천원, 1조 4천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해드려도요. 1조 4천원 공사에 8억 9천만원 나눠가지라 해놓고 90여 원 이제 시에서 얘기하면 90여 원을 그렇게 둘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발전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뜻이 있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어떤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농촌들 어려우니까 또 인구 좀 증가하려고 그러면 뭐 막말해서 법이 허용한다면 전기세를 나눠준다든지 그 다음 감면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넣어준다든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와닿고 또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어떤 이러한 정책을 시나 회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는 얘기죠. 슬그머니 이쪽 돈 왔다가 그쪽으로 그냥 90억의 원이 빠지고 그것도 그냥 이리저리 사정해서 알게 되면은 그 화 안 나겠습니까? 이사님이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좌사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절차가 굉장히 붕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내거는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시민중심 섬김행정이에요. 우리 창수면 주민이나 반경 5km 주민이 과연 그거의 말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또 포천파워가 주가 되는 거 대림기업이라면은 그건 대단히 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에서 그 도덕적인 측면 그거 배려 안 하고 왜 시하고만 결탁을 하고 그게 지역 지자체 발전입니까? 그 사업장이 않는 곳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사회적 기업 아닐까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처음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과의 이런 발전소를 하면서 소통,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아마 이분들은 법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주장한 법에는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절차가 아마 임의적인 이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직 좀 시운전을 하려면 시간이 좀 되니까 이런 설명회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양측이 좀 합의를 하셔가지고 소통하는 게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위원장님. 주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마치 돈을 더 달라는 생떼거지 쓰는 것 같이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반대 측에서는요, 돈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원천적으로 다시 좀 원한대로 좀 이렇게 진행이 좀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돈을 그까지 180억 창수 면민들한테 논아갖는다 그러면 몇 푼이나 갈 것 같습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도 180억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은 지정학적 위치고 모든 걸 봐서 거기는 형평이 안 맞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거기가 가장 적당한 자리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가며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동립 분들도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몇 분 뵀는데 그분들도 지금 8억 9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가져가래요. 그냥 원천적으로 그냥 도로 산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그러면 박수 칠 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반대위 오면서 이렇게 돈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창수면 자체에서 우리가 발전소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반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창수 면이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저 목자상입니다. 주민이에요, 그냥. 그 제가 아까 시장 질문하십니까? 주장하시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질문도 되고요. 근데 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시장님은 아까 제가 이거 좀 사회자님께 좀 미리 해서 좀 왜냐면 오늘 저는 시장님의 시에다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사실 내가 그러니까 포천파워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포천파워가 싸울 게 아니야. 얘기할 게 아니야. 협상 환경역에 토론을 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 뭐 싸울 자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는 우리 시의원 얘기죠. 시에서 나오신 분들 있어요? 국장님이세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 저 협회장도 미리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거 돈을 요구해서 무슨 돈 때문에 와서 돈 더 달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우리 반경 5km 내에 법적으로 돼 있다는데 30개리가 있어요. 30개리인데 지금 3개리 가지고 10분의 1 가지고 합의를 봤다는 자체가 잘못된 시장이 난 시장님이라고 안 그래요. 시장이 우리 창수면 지금 반경 30개리 주민들을 27개 주민들을 지금 무시하고 아주 진짜 무식한 거를 지금 본 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10분의 1 가지고 합의를 봅니까?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자꾸 돈 요구하는 것 같아서 안 되는데 어떻게 180억이라는 거 시장 마음대로 씁니까? 아무 뭐 아까 저 사장님도 뭐 법적으로 뭐 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쓰더라도 창수면 여기 주민들한테 의논을 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요. 근데 환경 아까 뭐 상무님이나 뭐 지가 얘기하셨죠? 지가요? 몰라요? 지금 저 LNG가 들어온다고 이거 저 포천파가 들어오기 전에요. 서로 집 좀 사겠다고 시내 사람들이 저 도시 사람들이 300평, 500평짜리 사달라고 이랬었어요. 그때 한 분날 판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도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 했다면 5만 원에도 안 들어와요. 산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 아까 우리 협회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거를 두르는 건 절대 반대하는 게 왜 반대하느냐면 이런 거를 상무님한테 부탁하겠는데 찬성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가에 대해서 무슨 변동이 있을 때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 예? 이래서 아까 환경 물 나오는 거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을 때 모든 것 갖다 무슨 보상을 해준다든가 무슨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추동 3개리 가지고 했는데 뭐 거기 한 거 보니까 뭐 접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지금 저 약올립니다. 왜냐면 지금 제 주원 1인데요. 뭐 면소지인데 포천파에서 뭘 제 앞 동네에서 들어가요. 예? 정말 누가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도 그 물기라는 사람한테 한마디 했어요. 우리 집가 문제 모든 걸 갖다 환경 문제를 책임을 진다면은 책임을 줄 때 우리 다 찬성해줘요. 그리고 우리 진짜 그래요. 지금 화장장 야미제 반대하는데 우리 그거 그냥 와서 해줘. 우리 돈 안 받아요. 그냥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아까 수원오리 사주는 전병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앓이를 듣고자 왔는지 발전소에 교육을 받으러 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면 네 알았습니다. 네,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았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가 하락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기로는 지가 하락은 매매가 안 되면 지가 하락이에요. 지금 상무이사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상승이 된다면은 포천시와 포천파워에서 그 땅을 다 매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렵게 전기세보다 더 많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과 아까 우리 불악으로 이제 피수가 나가면 그 불악의 제가 이장입니다. 만약에 포천파워에서 주원오리로 물을 버리면 서정훈 시장님은 역시 서정훈 포천 시장님이시고 저는 시골의 무지랭이 이장입니다. 제가 반대를 해서 물이 만약에 창수면으로 우리 주원오리로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천 시장이
이장님이시고 저는 시골의 이장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포천시의 지도자님, 최고 지도자님들께서는 먼 훗날 후세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과 입법에 있는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앞면에 계신 지어지고 있는 건설 업체, 저거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지혜성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혜성보다 훨씬 산 허리에 저 건물을 짓고 있어요. 물론 뭐 진리를 탐구하는 학교 건물이라든지 건강을 담당하는 병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 같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야치저라나 부자라 하겠습니까? 저 흉악스러운 건물을 저렇게 산 허리를 뚝 잘라서 지킨 포천시에서도 방관하는 이 공무원, 담당 공무원, 이런 분들은 보직 해임 및 직위 해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높은 곳에 저런 건물을 저렇게 짓게 허락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렇게 저런 건물을 인허가해준 최고 책임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력 장애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옆에는 웅장한 저수지가 있어요. 저 발전소 옆에는 그야말로 웅장한 저수지가 있고 그 후에는 왜 저거 끕니까? 다시 켜놓으세요. 그 뒤에 하신국이라는 후방 2km 반경 2km 뒤에도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무이사님께 묻겠습니다. 발전소의 안전성에 안정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성에 말씀해 보세요. 이 발전소가 이 다음에라도 폭발을 않는다고 장담하시면 말씀하세요. 발전소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전할 때 요즘 최근 들어서 그 협회가 있습니다. 공간 안전 인정제라고 있어가지고요. 공간 제가 발음이 좀 안전 인정제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반드시 짚고 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상무이사님, 존경하는 상무이사님. 군인의 길 하나가, 군인의 길 하나는, 군인은 국민이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가 군인의 길 하나예요. 여기는 적경지역입니다. 천안함은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천안함은 두동강이가 났어요. 인재와 재해와 폭발을 언제 않는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불에 타 죽고 저수지 2개가 터지면은 우리는 물에 죽고 다 그럽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 않고서는 인허가를 내준 최고 책임자가 어찌 시력 장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세 번째 분입니다. 예, 저는 고소성리 농사 짓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담회하고 동청회하고 이때까지 설명회 듣고 그런 걸 연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대립에서 기받고 있으니까. 주민들 농사 짓는 사람 힘이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반대의 수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쫓아다녀봤자 참 기름값만 들고 그 다음에 정력만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토론해봤자 뭔 필요 있나. 그런데 그 실상을 알고 보면요, 전부 주민들이 분개를 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폐수가 나오죠. 우리 주민들은 솔직히 따져보면 오수가 뭔지 폐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수는 아까 몇 토이라고 했는데 오수가 아까 폐수가 2000토이라고 그랬죠? 예, 2400토입니다. 줄일 필요 있습니까? 왜 줄입니까? 2400토입니다. 이제 저 고성에서 오신 분한테 말씀드리면 돼서 저 얘기 듣고요. 그냥 저 주민들한테 얘기하니까 거기서 홍보하라고 마이크 들리지 않으니까 이때까지 들었으니까 저 얘기 들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2,400톤인데 그것도 바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환경 전문가 석박사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적을 하면은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폐수가 그렇게 안전하면은 거기 고기 키웁니까? 지금 포천시의 환경 오폐수 내려보낼 때는 고기를 키웁니다. 그 앞에 주민들을 안심시키려고요. 그러면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물만 내려보내지 말고. 이거 안전한 물이니까. 그런데 이 폐수에는 정말 사람에게 암을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인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자도. 폐수에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40가지의 그 악성 그 분자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해로운요. 단지 폐수가 그냥 폐수가 아니에요.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체에 해로운 게 40가지더라고 파악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고기도 잡아먹는데 그 고기 잡으면은 암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야 돼요. 예, 폐수.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 이게 그 MOU 맺을 때 주민들 취직시켜준다 그랬죠. 그런데 왜 공무원, 관련 공무원을 취직시켜줍니까? 주민들, 내가 MOU 보니까 공무원 취직시켜준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런데 관련 공무원은 취직시켜줍니까? MOU는 그런 사항 없는데 주민들 취직시켜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 공청회는 통보만 해줬지 그냥 알려만 줬지 주민들 반대 의견 수렴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흉관이 그 정확한 위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군자동, 저도 고소성인데 해당이 됩니다. 흉관이 그 최종 방류 지점이 진군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종 방류관이. 그러면은 그 밑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도 고소 승리도 있습니다. 실제 오이농사 재배합니다. 그 물로. 그러면은 저 공무원이 대답을 하기를 그 밑에 취수장이 없다. 취수장이 있습니다. 백일이도 있습니다. 고소 승리도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취수장이 있어가지고 오이농사 짓고 배추농사 짓는데요. 벼농사도 짓고요. 왜 그런 거는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농사 지으면 당장 문제됩니다. 왜? 수온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40가지의 그 독성 물질이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흉관을 민가가 없는 백이교 다리 밑에 거기서 한 1km, 한 2km 그 연장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도 뭐 대답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집가 하락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지금 상무님이 그러셨는데, 전국에 수십 개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집가 하락 안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는 후회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릉의 안인 화력발전소 그 주변에 집가 땅 안 삽니다. 울산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람 안 삽니다. 땅 안 삽니다. 영흥도의 영흥화력발전소 다리까지 2천억 되는 다리까지 놔줘도 그 주민들 후회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반경 1km, 왜 반경 1km냐? 뭐 아파트 비교하는데 그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이거는 수질하고 그 대기 오염을 5km 이상 또 오염시키는데 그런 거 비교를 했다니 말이 돼요? 법에 5km 나와 있는데. 그리고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그 발언을 해야 된다니까 간단하게 준비한 것만 얘기할게요. 끝까지만. 지금 이 화력 발전소 하나가 현대 자동차의 그 대기 그 가스를 온실가스를 33배 배출한답니다. 이 화력 발전소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013년 6월부터는 그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를 한강 수교에도 실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200톤 이상 물 내려 보내면 허가를 받고 내려 보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2,400톤 내려 보내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메모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계신 분 마지막으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북면 이장 휴대장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경악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할 것 같으면요. 상무님께서 여기 나오셨는데 이왕 여기 주민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주민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준비를 전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볼 것 같으면 모든 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예, 책임진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해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을 하면은 뭐 국가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또 뭐 집가도 올라간다. 근데요 여기 계신 분들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선요 환경 영향 평가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요 왜 그 아름다운 곳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면요 우선 주민들이 추천하는 환경 영향 평가 단체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신뢰성의 문제죠. 처음에 한국전력이나 이런 어떤 그 발전소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뭐 다 괜찮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괜찮고 건강적으로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꺼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다 꺼내놓고 시작했으면은 오늘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오해를 낳고 그것이 주민들의 불신을 커지는 거예요. 투명성으로 정말 주민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전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온도 차이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국가 왜? 창수면도 신북면도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입는데 그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다 가려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어떻게 지원을 된다 아니면 뭐 농촌을 기여한다 뭐 개발을 지원해준다. 근데요 그런 것도 정말 한 번에 끊어놓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돼요. 왜냐 오늘 여기 나오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오신다는 거는 여기 나오신 분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주민들 간담회 한다고 벌써 언제부터 이게 계획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뭐 다 결국 끝에 가서는 다 모른다. 이건 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환경평가도 문제가 없다. 이거 뭐 강으로 나가도 괜찮다. 뭐 조금 유해하다. 이런 건 책임 있는 분들의 답변이 아니세요. 이건 제 생각 같아서는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다 꺼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뭐 패널들은 한 말씀씩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속에 담은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주민들에게 멱살 잡히고 매도 맞은 적이 있어요. 올바른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제가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하고 가야 됩니다. 뭐 이게 이제 4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뭐 어딘가에는 발전소를 져야 되겠죠. 전기 쓰고 있는 한.
그런데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뭐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쪽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부터 저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좀 의혹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상무님께서 당임이 발전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관여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물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물과 가까운 곳에 보통 화력발전소를 많이 짓죠. 예. 그런데 이 포천 같은 경우는 내륙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 타당성도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잠깐 봤어요. 근데 이산화질소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인근 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돼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런데 충분히 이런 내용을 했으면 어느 일방의 주장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박수치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좀 만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아주 중차대한 의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마 주민분들도 뭐 소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이게 한편으로 의혹입니다. 예,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 내용인데 포천시청에 근무하던 국장님께서 퇴임해서 포천파워 임원으로 취직이 됐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 의혹 제기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원점이 아니라 백지화까지도 이야기돼야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예, 원점에서, 제가 계속 원점이라는 얘기 하는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 주민 입장에서 여기는 그 현재 크나큰 저수지도 있어요. 저수지도 있고, 아까 보니까 뭐 전문가 아니고 그건 모르더라도 지역이 분지 형태이고, 그 다음에 많은 물이 들어와서 증발을 한다 그러면 저수지도 있는 데다가 그 증발된 물이 어디로 가겠나 하는 의심도 가면서 그게 연모 현상에 아주 엄청나게 다가오지 않을까. 예? 그 연모 현상이 심하다 그러면은 또 노인분들이 많은 그 노인분들한테도 대단히 치명적인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상무님께서 사과는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50% 갖다 준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추동리 주민들이 합의를 해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보더라도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적인 게 합리적인 게 없고 불투명하고 진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진짜 지금부터라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뭐 앞에 분들이 좋은 얘기들을 다 하셔갖고 다시 한번 잔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주 교화 지역에요, 500메가와트급 발전소의 투자 설명회의 서류를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 설명회할지 500메가와트급에서 이익이 1000억이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1450메가와트급이에요. 이걸 메가를 킬로로 환산하면 145만 킬로와트입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90만 킬로와트죠. 그럼 한 기 반이 여기에 건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쉬쉬하고 다 이렇게 그냥 형평에 안 맞는 거짓의 거짓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분들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이 재검토돼서 우리 창수 면민들이 다시 한번 이런 모임에는 제발 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업자 측도 한 분씩 쭉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 석현진 상무님부터 해서 마지막에 우리 김종호 상무님까지. 예, 저도 뭐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요, 저기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사실은 죄인이 아닌데 지금 주눅이 들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열화와 같은 성의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죄인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한 전문가로서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거를 이제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또 사후 보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후 환경 영향 조사라 그래가지고요. 이 처음에 우리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이라든지 발전소 같은 거 운영 시까지 사후 환경 영향 조사라 그래갖고 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영향 예측을 감히 우리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서 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방청석에서 질문하신 것 중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대화 시대가 되면서 물에는 뭐 40가지가 아니고요. 일반 물에도 수천 가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쓰지 않던 모든 화합물들이 모두 다 비가 오거나 생활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이 되는 것들이 가는 게 다 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발전소에서 쓰는 물은 시에서 시수를 받아다가 발전소에 쓰기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전자 반도체에 쓰는 수질 내지는 그 생화학 의약품 만드는 수질까지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에서 쓰는 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상수도 물하고 그 초순수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일부가 이제 폐수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폐수가 일반 공장의 그런 폐수가 아니고요. 정수하고 남은 물, 찌꺼기입니다. 들어올 때도 깨끗한 물이 우리가 생활에 쓰는 물 정도의 수준이지만, 거기에서 더 순수한 물 분자만 뽑아내서 쓰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폐수 처리를 해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의 어떤 그 냄새나고 약품이 막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질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한번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다 그것이 폐수라고 동일시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공장의 그 폐수하고는 실제로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모르겠지만 물 자체도 사실 그렇게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원수 자체가 시 물을 물론 예. 그래서 폐수라고 하는 건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 폐수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강수계는 올해부터 2차년도가 1차년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계획 세우고 했을 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이제 그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그 시차가 있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부터 포천시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스 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발전소가 없을 때보다 뭔가 들어오면 분명히 뭔가는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양 자체가 저희는 지금 NO2 농도를 10ppm으로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모델링을 해본 결과 지금 1시간으로 했을 때는 0.0176ppm이 증가가 됩니다. 그 증가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배출할 때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럴 정도의 것은 전혀 아니란 얘기죠. 예, 24시간일 때는 얼마가 늘어나게 되냐면요. 0.028 ppm이 늘어나고요. 1년이 됐을 때는 0.0002 ppm이 증가가 됩니다. 왜? 짧은 시간대에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우려하실 만큼 우리 생활에 우리가 직접 느낄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런 농도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리고 안개 발생 일수에 대해서 아까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는 하는 게 이제 모델링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모델을 돌릴 때는 1년 365일 24시간을 돌리는 걸로 모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니까 14시간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빙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겨울철에 나오게 되면 171시간, 그러니까 1년 365일에. 그래서 이 전제는 뭐냐면 365일 발전소가 24시간 풀로 가동했을 때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복합 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개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때까지,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고 습도가 높을 때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은 복합 화력 발전소라는 거는 가동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합 화력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어느 정도 피크 타임에 올라왔을 때, 전기가 모자랐을 때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24시간 풀로 도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료 자체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기요. 좀 요약해서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시간하고 이 가동 시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모델은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발생하는 거는 이보다 더 적을 거로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우리 옆에 분 임병무 부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다가 해가지고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저희 지역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진출한 이쪽 포천 지역이 지역적으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2, 3년 동안, 한 3, 4년 동안 해왔지만 사실 발전소라는 것은 위치는 어디든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둘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원자력은 더욱더 이쪽 사업으로 도울 수도 없고요. 저희 사업을 원자력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우상이라고 보고요. 이 내륙에 있는 발전소로서 가장 입지가 좋은 쪽이 이 변전소 위치입니다. 변전소 위치고 또 송전 거리도 짧아야 되고 또 전기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포천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노고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화를 해서 좀 더 주민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발전소가
망가질 때까지 저희는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여러분의 노고를 끌어안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조금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다 그러셨어요. 아까 저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환경 부분 뭐 다시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점검도 하고 보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사를 전면 중단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박진광 국장님 듣고요. 또 저도 한 2시간 고생했으니까 저도 한 1, 2분 정도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면 예, 말씀하시죠. 이전에 담당하셨는데 어디 가서 진짜 일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나가서 끝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여기 주민센터에 좀 나가고 그러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고요. 그냥 고문호 저희 회사에 와 계십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요 아직 시간도 있고 하시니까 오늘 이제 사실 확인은 좀 일부 되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한 1, 2분 뭐 오래 하셔도 되겠지만 한 기본은 1, 2분 정도로 하시고요. 뭐 조금 더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기 그 경제생활지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광입니다. 사실 오늘 그 제목에서 보셨듯이 좀 전문적인 말씀을 듣고 전문적인 말씀에 답변을 주고받았으면 좋았는데 조금 딴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부족한 것은 전에 이혜업 위원장님이 한번 제 방에 오셨댔어요. 별도로 장소 시간을 마련해서 그때 더 구체적인 거, 뭐 이게 왜 감췄느냐, 왜 너희 마음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답변할 건 충분히 답변드리고 또 야단 맞을 건 머리가 깨져도 맞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좋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발전소 측이나 저희도 뭐 사실은 원인 제공은 당사자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보완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불만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이혜업 위원장님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저도 대신대학교 온지 한 20년 정도 오래 이 당사자가 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행정관청이라는 이 행정관청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포천시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부처인 그 지식경제부지요. 예, 지식경제부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또 이것들을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시의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조례 제정 검토라든지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4.11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합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르신들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공사 요청,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안 줬거든요. 그 답변 좀 부탁하나 좀. 공사 요청. 뭐 한 말씀 공사 중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요. 아직도 안 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아마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가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개선해 나가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가 혹시 뭐 10개 중에 1개가 잘못됐다고 공사가 중단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 절차가 모든 게 무시된 거고요. 뭐 조금은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려도 그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좀 봅니다. 국장님. 아니 제가 이런 말씀, 그저 뭐예요? 뭐 건물 짓다가도 문화재 나오면은, 문화재 나오면은 문화재 같은 것도 전면 중단, 공사다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환경영향평가장에서 점검이고 부분한다 그러면 공사 중단하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 환경 조사를 좀 해보고요.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처음 듣는 일이고, 제가 뭐 현장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다가 모든 주민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현장 수사하고 다시 좀 소통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성 있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 진짜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열의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창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